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클럼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정가 25억, 정확하게 24억 4천만 원입니다. 빌라 세동. 사진에 보이죠? 이 빌라 세동입니다. 세대 수는 24세대. 그럼 어디 이게 지리산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 불국사 앞 시로동입니다. 이걸로 3억에 산다. 조금 13억도 아니고 그냥 호부 3억입니다. 정확하게 최저 매각 가격은 그것도 안 돼요. 2억 몇천만 원인데. 자, 이런 물건을 무슨 문제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25억짜리가 3억까지 8분의 1 밑으로 떨어졌죠. 이 문제 해결하게 되면 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벌리겠습니까? 안 벌리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운이 없으면 한 20억 벌게 되겠죠. 자,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추천, 구독 다 좋은 거죠. 하시면은 저한테 힘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 경매 제대로 배우려면 오십시오. 이 무료 공개 강의입니다. 5월 3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디서? 서초동 1570-2번지 3층 매일 옥션 강의실입니다. 뭘 배워요? 뭘 배울까요? 유치권, 법정, 지상권, 돈 되는 거 다 배웁니다. 돈 안 받고 공부하는 교재도 곁들여서 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책들은 제가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쌈쌈이 쓴 책들입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MPN.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 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 누설. 이 위에 있는 책들은 전부 다 특수 경매에 관한 책들이고, 밑에는 경매 기초, 민법의 기초, 여기에 관한 책들입니다. 자, 불국사 입구에 세빌라 세동 24세대, 감정가 24억 4천만 원, 재정가 2억 8,706만 4천 원. 이거 어떻게 생긴 빌라요? 또 새 집이라고? 새 집이 아니라 아직 다 완성도 덜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 지원 2021-1250. 소재지는 경주시 시래동 945의 174 다세대주택 A동 201호 외 23개호 전부 24개조 A동, B동, C동 한 동에 8세대씩입니다. 면적은 전부 다 전용 면적 18평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하는 면적으로 보면 24평에서 26평까지 그 사이 정도가 됩니다. 미등기 감정 가격 포함해가지고 대지권까지 포함해가지고 감정이 24억 4천인데 그중에 2억 8,706만 4천 원이 최저가다. 자, 그 옆에 보면은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가서 한번 매각이 됐습니다. 5억 8,610만 원에 매각이 됐는데 잔금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차 이렇게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7차, 지금 8차입니다. 8차. 그래서 자, 18평짜리에 건물이 전부 433.25평 건물 전용 면적의 합계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복도 이런 거 공유 면적까지 치면은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아마도 한 55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 면적은 약 한 23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용 면적이 59.6763평방미터,
18.05평입니다.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전용 면적은 다 18.05평, 24세대가 다 18.05평입니다. 대지권도 뭐 전부 뭐 2,200~300만 원 이런 대지권. 면적이 거의 다 같습니다. 신축하다가 이제 공사가 중단됐는데 A동과 C동은 외벽, 스톤 코트 및 화강암으로 마감했고, 내벽은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마감을 했고,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했습니다. B동은 외벽은 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내벽은 시멘트 몰탈 페인트, 그다음에 자기칠 타일로 돼 있고, 그다음 석고보드도 마감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콘크리트인데 일부는 타일로 마감했고, 창호 하이샷이 이중 창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이제 중단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소유권이 2018년 1월 25일 날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종인 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는 누가 했습니까? 노블종합건설에서 12억 5,800만 38만 7,500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2월 13일 날 국제자산신탁에서 담보신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담보신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겠습니까? 담보신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블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가압류, 이거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순위 가압류가 돼 가지고 부동산 경매에서는 현 소유자의 가압류이기 때문에 말씀은 됩니다만은, 국제자산 신탁에서 공매를 해야 되는데, 이 재산 처분하려면 공매해야 되는데 공매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말이죠, 지금 토지 건물에 대해서 국제자산 신탁에서도 공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거의 한 8~9개월 동안 들어박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 강제 경매는 또 이철우라고 하는 분이 대의채권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블종합건설의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노블종합건설의 채권 중에서 이철우, 이형우 씨죠. 이형우 씨에게 일부 채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매각돼서 잔금 납부를 안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지도 신탁되어 있는데, 우리 신탁이 옛날 국제자산 신탁입니다. 토지를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지난번 낙찰받은 사람이 만세 불러버렸어요. 실제 우리 자산 신탁도 1년 전부터 이 사건 건물과 토지까지 공매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선순위 가압류가 판결받아서 이게 10억의 채무를 안아야 하므로 응찰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고가 매수 이 지금 신고이 되면 가장 먼저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하고 시작한다는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법원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도 이게 감정사가 하면서 말이죠, 경매계에 와서 의논을 합니다. 이거 땅까지 같이 감정을 할까요? 하는데, 땅까지 같이 감정을 하세요. 땅까지 다 감정했습니다. 땅까지 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신탁에서 땅을 못 내놓겠다고 하게 되면은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법원이 나 몰라라, 이 당연히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 천하에 말이죠, 이런 법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땅까지 다 판다고 해놓고
땅 안 주니까 땅 안 주면 법원이 개입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난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담당 경매계고 사법보좌관이 좀 "이 땅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이죠. 판례 쪼가리 하나 내밀고서 빠이빠이, 빠이빠이. 참 이런 참 나쁜 버릇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말이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사법보좌관 도장이 찍혀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법보좌관 같으면 법원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책임 못 지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한번 소장을 한번 써 보십시다. 자, 여기에 소장은 땅 내놓으라고 하는 소장입니다. 이 청구 취지부터 좀 틀립니다. 자, 청구 취지. 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서 이 24개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피고 1 우리 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2 이종인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가 2018년 2월 13일 접수 제8호215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각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의 이종인은 원고에게 2023년 7월 10일 별지 목록 기재 전유 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 원인은 뭐냐? 자, 여기에서 경락인 원고는 이 전부 24세대 사가지고 잔금을 낸 정당한 원시 취득자다. 자, 피고 1. 이 사람은 전 소유자인 피고 이종인에게 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신탁 등기한 수탁이니. 그런데 이건 정당한 소유자는 아니다. 왜 정당하지 않느냐? 집합건물법 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특별 승계인 원고에게 이전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부도기 소송상의 청구를 구하는 것이다. 자, 원고는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감정평가 24억 4천만 원에 된 거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대지권까지 포함한 평가 금액은 24억 4천이고 대지권 제외한 건물만의 평가 금액 19억 300만 원. 자, 감정평가서를 받은 집행법원에서 집행건물을 매각하면서 집합건물법 20조에 의해서 토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20조에서. 이 만약에 말이죠. 아파트 뭐 이 전부 집합건물인데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대지권 포함해서 24억 4천만 원을 최초의 매각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보십시오. 대법원 2010-7158 저는 합의체 판결입니다. 여기에서는 집합건물법은 같은 법 20조에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이 뭡니까?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건물의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고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손해의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서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의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이죠. 우리 자산신탁, 옛날 국제자산신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게 3번 이 문제죠. 자, 우리 자산신탁이 이 사건의 토지의 취득은 불법이다. 그러면 왜? 요게 판례를 보십시오. 대법원 10-71-578 합의체 대지 소유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다.
전유 부분은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립을 위해서 집합 건물의 존재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전용 면적의 소유를 위해서 당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집합건물법 제20조 사망의 분리처분 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하면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르는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자, 원심은 2003년 9월 4일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12층 전부에 걸쳐서 기둥과 지붕, 천장, 슬러브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집합 건물로서 모습을 갖추었다. 그다음에 담보 신탁 계약서 특약 제4조에서 별도의 신탁 절차 없이 신탁 부동산에 건축되는 건물은 본 신탁 계약상 신탁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은 신탁 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집합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범위 상당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요.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그 성립을 위해서 집합 건물의 존재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실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게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 제20조 사망의 분리처분 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하면 자 이렇게 이게 집합건물이라고 20조 사망에 저촉되는지 모르는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은 12층 건물이고 이번 사건은 4층 건물이라는 차이밖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 투자신탁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내놔야 된다. 우리 자산신탁은 2018년 8월 13일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해서 신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불법 취득. 그때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했어요. 그 경매가 나오니까 이제 경매가 나와서 토지가 건물이 매각된다 토지를 못 내놓는다는 이건 말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토지 내놔라. 좋게 말할 때 토지 내놔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우리 자산신탁에서도 토지의 공매 진행 중입니다. 자, 가압류가 1순위 뭐 12억 얼마가 돼 있죠. 그래서 그 공매에서는 그 가압류를 갖다가 안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매각대금 중에서 그 가압류를 말이죠. 배당해 줘야 될까. 그러면 실질적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경락받자 평가 매수 신고되자마자 즉시 그 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에 가처분 하고서 이 재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판 시작하면 물론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3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서 24억 4천만 원짜리 빌라 3동을 전부 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